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살기엔 점점 편해지는데 살아가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 같다는 느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 앞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네다섯 개가 사라지고 무인 셀프 계산대만 열 몇 개로 바뀌었다. 줄은 안 서서 너무 편해졌대요. 그런데 그 순간 딱 떠오른 거죠. 도대체 그 계산대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AI와 인간의 구분은 이제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팔지도 않을게요. 대신 딱 하나, AI 시대에 노동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만 깔끔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단순 노동이 먼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현장에서 더 먼저 흔들리는 건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처럼 전문 지식과 자격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온 직군의 업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문직이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전문직이 제공하던 가치가 지식 자체에서 책임, 승인, 증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늘 사람 부족 때문에 이송 결정이 늦어지고 그 지연이 생명과 직결이 되죠. 여기서 AI가 하는 역할은 단순합니다. 지역 병원의 영상 검사를 빠르게 판독 보조하고 거점 병원이 그 정보를 공유받아 전원 여부와 처치 결정을 더 빨리 내리게 돕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AI가 의사를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응급 의료의 속도를 늦추던 병목을 먼저 흡수해서 의사결정 파이프라인 자체를 바꾼 거죠. 두 번째는 회계, 감사, 세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 세무는 문서와 데이터 기반의 반복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정보 추출, 전처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죠. AI가 먼저 먹는 건 이러한 정형 업무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더 복잡한 해석, 리스크 판단,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회계사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회계사의 일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법률 분야 역시 AI의 침공을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요. 법률은 텍스트 기반 지식의 밀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AI가 정말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례 리서치, 요약, 문서 초안, 이런 영역부터 자동화가 먼저 진행되고 사람은 전략, 책임, 최종 판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전문직 전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안에서 초급, 정형 업무부터 먼저 흡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문직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고객센터는 이미 AI 상담이 늘고 있고 은행 창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과도기예요. 불편은 개선되고 흐름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웹3 기반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혼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업무를 역할별로 나눠서 생성형 AI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는 단순 반복 업무나 잡무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주요 판단의 준비 과정까지 AI에게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하지만요. 다만 AI가 감정이나 호소 없이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판단의 품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혼자 일하면서도 팀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 있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기존의 도구형 AI를 넘어서 점점 더 넓은 범위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지시한 특정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느낌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인간이 놓치는 일까지 찾아서 보조하고 동시에 여러 업무를 병렬로 처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술 발전이 누적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봅니다. AI가 개선되면 그 개선된 AI가 다시 업무에 적용되고 그 결과가 다시 또 개선을 만들면서 순환적으로 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다소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결국 공통적인 패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AI가 빠르게 흡수하는 영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형 데이터 처리, 텍스트 요약 및 추출, 초안 생성, 규칙 기반, 분류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다음 사회는 만사 OK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음 사회에 남게 되는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나?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할 것인가, 이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성과나 보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을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신뢰 레이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생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만큼 우리는 그 생산물의 증거, 증명, 권한, 기록, 정산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웹3의 역할이 생깁니다. 웹3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코인을 떠올리죠. 하지만 웹3를 코인으로만 본다면 이 흐름은 연결되진 않습니다. AI가 우리 주변으로 더 깊게 들어올수록 웹3는 이렇게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문서, 결정이 그 시점에 원본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누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권한을 설정을 합니다. 버전, 전달 로그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지를 기록하고 가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정산을 도와줍니다. AI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싸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AI의 일자리 대체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의사나 회계사, 법률가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해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결국 기존에 하던 일은 AI로 흡수가 될 것이고 인간이 해야 할 핵심 역할은 새롭게 정의되고 또 여기부터 웹3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봐요. 업무가 자동화되면 될수록 신뢰 부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웹3가 맞는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웹3는 AI 시대의 신뢰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를 판독, 요약, 표현 작성, 그리고 심사를 자동화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거든요. 즉, 이 데이터의 원본은 조작되지 않았는지, 누가 승인을 했고 책임을 지는지, 누구에게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웹3 신뢰 레이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존 시스템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어느 선까지는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할까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업, 기관에서의 이슈들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은 탈중앙화된 웹3 세계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I가 두뇌 역할을 하고 자동화한다면 웹3는 그 결과물의 신뢰를 자동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웹3도 AI로 대체될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웹3도 자동화가 될 것이고 상당 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 AI만큼 우리에게 밀접하게 와 있지 않았고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되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코인을 사고팔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웹3는 코인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코딩을 공부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할 수도 없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웹3를 코인 가격이 아니라 월렛, 보안, 권한, 정산, 증명의 언어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아직 이 분야가 국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기술적인 강의나 학습으로 시작한다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전체의 그림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정리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지식과 여러 초보자 분들과의 유튜브 영상과의 댓글로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반인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단순한 자금에 불과하고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